안녕하세요. 강성식 건강먹거리입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오늘이 15일입니다. 15일. 여기는 보은에 있는 황금농원 사과대추 밭입니다. 오늘은 보은에 있는 황금농원 사과대추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보은대추하고 사과대추를 예. 12년 정도 이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농사를 처음 접은 사람이라 잠깐만요. 예. 자, 긴장을 좀 푸시고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뭐 많이 찍어본 건 아니지만 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구독자님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건 편집 안 하고 나갈 겁니다. 그냥 그 답은 짧게 하셨다가 더 길게 해달라 했다 제가 계속 요청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할게. 죄송합니다. 자꾸 가르쳐서요. 아닙니다. 지금 합니다. 이게 저는 편집을 웬만하면 안 해요. 자, 이게 보은대추가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사과대추 하시는데 황금농원에서 사과대추 12년 하셨다겠죠. 좀 전에 설명드리면서 궁금했던 게 그럼 12년 전에는 뭐 하셨어요? 간단하게. 저는 입시학원 운영했습니다. 입시학원 오래 하셨겠는데? 예, 여기 보은이 고향이고 그래서 부모님이 주신 땅도 있고 그래서 이제 12년 전서부터 학원 운영하면서 투잡으로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걸 하셨구나. 제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천천히 제가 풀어가도록 꼭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노하우도 생기고 그래서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했더니 우리 강 사장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유튜브 때문에 알게 됐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질문을 계속 드릴 건데요. 여기가 지금 몇 평이죠? 사과대추 심는 900평 정도 됩니다. 900평이요? 그러면 요게 12년 됐다겠는데 얘도 12년 됐습니까? 예. 그럼 오자마자 사과대추를 심으셨네. 지금 영농 규모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지금 사과대추는 이거고 보은대추는 한 7,000평 정도 있습니다. 보통 보은대추라는 것이 복조 위주 대추죠? 보통 말려서도 많이 먹고 좀 생으로도 많이 먹고. 그럼 지금 요거까지 해서 근 7,900평 정도 지시는 거예요? 예. 그 일량이 감당돼요? 이제 바쁠 때는 주변 이제 젊은 사람들 쓰고 받고 그렇게 하고. 뭐 가족 중에 혼자 하십니까? 또 도와주신 분이 있어요? 이제 부부가 하죠. 제일 이 바람직한 농장 운영이시네요. 하고 힘들 때는 이제 인력 시장에서 젊은 그래야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사과대추에 대해서 노하우가 많이 축적돼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과대추는 일반 대추하고는 재배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혼용해서 심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은대추 어떡하죠? 저는 보은대추 복주하고 얘하고 혼용해서 심었는데 조금밖에 안 했지만 혼용을 하면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포기해야 돼서 안 달리죠. 그래서 고민이 약간 있긴 한데 그래서 심으려면 완전히 구익을 사과대추, 그건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심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팁으로 알아두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900평이라고 했는데 성목은 12년 됐고 이 제식 간격 좀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대표님. 제식 간격은 2m 80이나 3m 정도. 지금 서 계시는 헛골이 이거는 이제 3m 폭으로 3m 폭으로 헛골 3m. 주간은 2m 80에서 3m 정도로 사이로 심어. 지금 보니까 오히려 헛골이 더 넓고 주간이 더 짧아 보이는데 어떻게? 주간은 나무들끼리 부딪히지만 않으면 되는데 이 골 간격은 농기계가 다녀야 되고 여기는 SS기 불을 통해서 햇빛의 양이 충분히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좁게 하면 안 되겠죠. 오히려 이제 60 초에 나무를 심을 때 처음에 이게 이제 많이 심으면 좋은 줄 알고 이 나무 이 간격 헛골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돌을 좁게 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햇볕도 조금 욕심을 버리고 좀
충분히 넓게 하시고 예. 성목 기간 이제 어렸을 때 그럼 좀 수확을 쭉 날려면 주간 거리를 더 좁게 했다가 좁게 해서 예를 들어서 1m 50 간격으로 심어서 하나 뽑아내고 어느 정도 한 7, 8년 정도를 재배하면서 수확을 해서 상황 봐가면서 상황 봐가서 예. 중간을 베어버리거나 아니면 기둥만 남겨놔도 그 나무에서 약간 1, 열리죠. 2kg씩 수확이 예.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좋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좋은 방법이네요. 그래서 그런 지금은 사과대추는 저는 그냥 그렇게는 안 했는데 일반 고온대추 복조를 1m 50 간격으로 심어서 7, 8년 후에 그거를 중간에 기둥만 남겨놓는 그 원가지만 남겨둬서 제가, 거기서 나오는 순을 가지고 그 대추가 다니는 모습은 또 따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복조 기회가 아마 제가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복조에 대해서 할 때 또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질문하고 대답을 저도 짧게 질문할 테니까 짧게 대답해서 많은 정보를 좀 담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주간 간격이 지금 현재는 2m인가요? 지금 주간 간격이 3m나 이건 분명히 육안으로 봐도 2m 정도밖에 안 되는데 2m 50은 넘을 거예요. 가끔가다 아니 여기가 지금 이 헛골이 3m라고 했잖아요. 3m 정도. 그러니까 얘가 3m니까 쟤는 2m밖에 안 돼. 어쨌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얘는 죄송합니다. 이게 그죠? 여기 폭이 3m 50이에요. 3m 50 그래도 2m 10밖에 안 돼요. 어쨌든 요거는 제가 앉아야 그 주간 간격이 보이니까 3m로 심는다고 했는데 뭐 한 2m 50도 있고 뭐 어쨌든 정확하지는 않지만 정확하지 않은데 헛골이 넓고 바람직한 거는 이제 그 2m 50 띄워서 한 2m 80 정도 거꾸로 여쭤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기가 900평이라고 했죠. 몇 주 정도 심어져 있나? 300주 심겨져 있습니다. 예, 그럼 해결이 됐습니다. 3평에 하나.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면 헛골이 3m에 3m 50 계산이 나오니까 큰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대추가 상당히 이쁘게 잘 달렸고요. 올해는 좀 풍년인 셈이죠? 예, 보통 영상 좀 더 보면서 작년에도 그 흉년 들었는데도 제가 노하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몇 % 정도 달았다고 기억하십니까? 한 70% 정도. 그럼 작년에 좀 흉년인 셈이었는데 잘 하신 편이네요. 작년에는 제가 대추를 아주 잘 팔았습니다. 그러죠. 흉년일 때 잘 지면 재미 좋죠. 그리고 황금농원 대표님께서는 유통도 많이 하셔서 오히려 모자란다고 제가 들었어요. 농사 짓는 거 이제 길면 규모만 간단히 이제 10년 넘게 하다 보니 하면서 농산물은 알다시피 이 팔로 개척이 그 가장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농가 이제 제가 농가분들하고 이제 얘기하는 게 우리가 대부분이 사업자를 갖고 있다. 우리는 농민이면서 동시에 물건을 팔아야 하는 장사꾼이며 사업가다. 오히려 능력이 더 좋아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질 때는 열심히 지고 농한기나 이런 때는 대추를 어디다 팔을까를 생각을 많이 하며 이거는 맞는 생각이다라고 하면 주저없이 거길 가서 그 업소의 사장님들을 만나서 팔로 개척하고 해서 푸대접도 많이 당했습니다. 뭐 100군데 가면 한두 군데 그 보온대추를 알아주시는 분들을 만나고 그래서 1년에 몇 군데씩 거래처를 늘리고 그분들하고 신용을 쌓으면서 그분들이 또 가까이 있는 분들은 상인들을 안 쓰게 시켜준다. 왜냐면 경쟁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뭐. 도를 경계를 넘어선 다른 데 지역들도 소개도 시켜주고 그런 과정에서 거래처를 많이 늘리다 보니까 이제 대추를 많이 팔게 됐습니다. 그 농사 짓는 입장에서 잘 팔면 정말로 속된 말로 장땡인데 대표님은 그 경지에 오르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제가 섣불하게 한마디 하면은 대부분의 농가들 대부분이 이제 저보다 말씀 나누세요. 선배님들이신데 아닙니다. 12년 했으면 많이 하셨어요. 그분들이 농사는 열심히 지시는데 판매망을 안 뚫고 어디에서
예를 들어서 대추 100kg, 200kg 갑자기 주문 내려오기만 기다리십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손수 발로 뛰시고. 예, 그리고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영상을 계속 변화되게 잡아보겠습니다. 왜냐면 농사 진 형태도 좀 소개할 겸. 그리고 이제 말씀 도중에 제가 잘라서 말이 그랬는데 죄송하고요. 요게 지금 사장님 키로 봐서 예. 손으로는 도저히 못 따요. 사다리 놓고 따죠? 예, 사다리 놓고 땁니다. 예. 사다리 놓고 따면 아무래도 인력이나 이런 시간적인 면에서 좀 불리할 텐데 그래도 감행하는 이유는 뭐 있으신가요? 제가 왜 이거를 조금 높이를 했냐면 예, 그것도 중요한 이유라서. 농가들이 다 알다시피 예. 이 첫 가지를 낮게 하면은 이게 늘어져서 이게 늘어져서 땅에 닿인다든가 땅에서 그럴 수 있죠. 예, 7, 80cm 이하로 내려가면은 예. 병이 많이 옵니다. 병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지면 습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다시피 예. 1단, 2단으로 키우는데 1단과 그랬습니다. 2단을 거의 80에서 1m 정도로 해서 빛이 많이 들어간다게 해주고 그 다음에 2단에서 늘어지는 거가 1단의 나무하고 덜 겹치도록. 네, 덜 겹치도록 해서 물론 그런 식으로 수영 관리. 낮은 거보다 인력도 많이 들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예, 그럴 것 같아요. 또 장점도 있죠.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면 그 나무가 잘 달리게끔 이렇게 조성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 대표님께서는 일량이 좀 많더라도 그렇게 했고 감사하고 유목일 때 유목이라면 4, 5년 미만의 묘목 이게 못 느끼는데 예. 나무가 크면서 예. 이런 식으로 중간에를 단을 유지하면 간격을 크게 함으로 해서 이 나무를 예. 조금 더 길게 뻗을 수 있고 예. 중간에 중간 가지를 이렇게 둠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대추가 훨씬 더 많이 달리게끔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대표님 있습니다. 말씀드린 걸 총 정리를 해보면 예. 일단은 사다리 놓고 딸 양으로 예. 높이를 이거 한 2m 50, 뭐 3m 가까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단으로 중간은 좀 한 1m 이상 그 가지를 제거해서 여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되는데 밑에 바닥에서 몰려 있는 가지가 있고 또 한동안 띄었다가 위에 또 그룹 있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재배를 하면서 최대한 햇볕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위는 조금 짧게 전지를 하고 밑에는 좀 벌어지게 하고 그래서 햇볕 들어가고 바람 잘 들어가고 많이 열리게 건강하게 그리고 밑에서부터 한 70cm 이상을 띄우려고 해서 병충해도 조금 더 덜 걸리게 그리고 이제 그런 걸로 요새 그 사과대추 농가에서 이제 하는 재배법의 이름을 외대 재배일 거예요. 외대 재배를 하는데 어렸을 때는 외대 재배하는 거하고 저처럼 하는 거하고 수확량이 차이가 없는데 지금 식으로 이제 7, 8년 접어들면서 외대 재배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함으로 해서 나무도 더 옆으로 키울 수 있고 그래서 외대 재배에서 총총이 나무 두 그루 심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나무를 어느 정도 키우고 단을 높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수확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외대 재배를 하면은 매년 나무를 괴롭힙니다. 어떻게 됐건 나무 스트레스 엄청 주는 거예요. 쓰는 건데 제가 앞으로 하겠지만 저는 외대 재배는 안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기준의 가지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가을에 보여주겠지만 저는 전지할 때 이런 부분들만 잘라내서 해서 일도 줄이고 나무에도 스트레스를 적게 주고 그런 어떤 농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금농원 대표님의 그 재배법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대 재배로 제가 많이 경험해봤던 많이 들여다봤던 것은 6, 7년 차까지는 봤어요. 그리고 최근에 한 10년 차까지도 그렇게 하시는 분 봤어요. 그분 나름대로 또 외대 재배가 장점이 있어요. 단점도 있고 사장님은 제일 잘하시는 걸 계속 개발해서 12년 동안 이걸 세팅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분명히 많아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래서 이거 위주로 오늘은 설명을 하고
외대 재배는 일편하려고 하는데 나무한테는 못 될 짓을 하는 면이 좀 있어요. 그건 이제 감안하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어쨌든 그 외대 재배는 차치하고 지금 재배를 무슨 재배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 그냥 설명으로. 그러면 명칭 없어도 됩니다. 예. 제 나름대로 입자로 농법이라고. 입자로? 예. 이게 예. 그 잘 안 쓰는 부분들인데요. 예. 일반 대추 재배하시는 분들이 입자로 농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예. 이렇게 보면은 저는. 예. 그 신초가 올라오면은. 예. 대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가지를 두세 개 놓고 이렇게 잘라줍니다. 예, 신초 올라오면. 신초 올라올 때 그럼 성장순 가지 두세 개 놓고 자르고. 예,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 그렇게 가지를 한두 개 놓고 잘라주는 경우도 있지만 예.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거는 두 개 넣네. 두 개를 가지를 넘겨두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오면은 예. 신초가 올라오면 예. 입자루가 쭉 올라오는데 밑에서 두 개는 따버리고. 아닙니다. 그게 입자루거든요. 열매순 놔두고. 열매순을 예. 두 개를 남겨놓고 우회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열매순이 이렇게 쭉 자라면서 열린다. 1, 2차에는 조금 덜 달리면서 3차에 가서 대추가 많이 맺습니다. 지금 좀 헷갈린 게 지금 요게 열매순입니까? 예, 열매순을 조기에 잘라주면 이렇게 하우스에서는 가지처럼 자랍니다. 그렇게 하는데 보통 열매순이 이제 2차, 3차 수정되면서 1차에 보통 수정이 많이 되잖아요. 열매순이. 물론 뒤도 되지만. 예, 그런데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지금 여기서 꼽혔던 것들은 다 떨어지고 이제 뒤에 한 게 달리잖아요. 요걸 바라본다는 얘기죠? 아니죠. 이거는 이제 실패작인 거고. 의도대로 잘 된 거 그러면. 거고. 여기에서 보면은 1차에서 3차까지 다 있잖아요. 그러면 열매순이긴 하지만 꽃이 차등나게 피면서 쭉 이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해됐습니다. 예. 나무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이 가지가 있으면 가지로 가는데 열매순이 있으니까 그 열매순을 키워서. 그럼 이렇게 요약을 해볼게요. 제가 이해한 대로 맞으면 다행이고요. 이렇게 새순이 올라왔을 때, 이 성장순이 올라왔을 때 밑에는 열매순이 막 방사 모양으로 달리잖아요. 그 중에 두 가지만 놔두고. 예, 그렇죠. 그리고 위에 이렇게 성장순은 잘라버리고요. 그래서 열매순 두 개를 기르면서 초반엔 떨어질지라도 이렇게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게 그렇게 남겨놓은 열매순이 가지처럼 굵어지면서 쭉 3차까지 꽃이 펴서 달린다. 그걸 유도한다. 근데 저 얘기하는 그렇게 할 것인가? 그걸 입자로 방식이라고 그래? 아니면은 이제 저도 이제 혼용이 되는데. 다른 방법. 이제 기존의 농가처럼 이렇게 가지를 두고. 애초부터 가지. 그렇게 하는 거는. 그 땅의 그 지력이 좀 우리 밭은 약하다라고 하면 이런 제가 말하는 입자루 농법이 좋고. 지력이 세다. 지력이 질소질이나 이런 게 좀 너무 많다 싶으면 그거를 대추가 달리기 전에 어느 정도 나무를 키우는 과정에서 소질을 시키는 게 대추가 잘 달립니다. 그럼 가지로 소진시킨다. 가지를 좀 이렇게 해서 가지 농법을 써서 이게 키우면서 질소질이 올라가서 어느 정도 소진을 시켜서 7월 달이나 이렇게 돼서 대추가 실질적으로 달리기 시작할 때 질소질이 많이 소비되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런 부분들. 힘이 셀 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밭은 어떻게 내가 재배할 건가는 다시 어떤가를 봐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떤 형입니까? 두 개가 50대 50? 여기 같은 경우는 토해가 마사토라 수분이 바로바로 없어지죠? 바로 빠지거든요. 그 얘기는 제가 비료를 주거나 퇴비를 주면 바로 없어진다. 다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입자로 방식. 가지보다는 입자로 농법이 조금 낫다라고 해서 몇 년 전서부터 이렇게 바꿨더니 좀 나아졌어요? 그 전에보다 뭐 보통 낮은 게 아니라 제 눈에는 많이 달린 것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달립니다. 아니 사과대추가 예. 계속 앞으로도 커질 건데 이 정도 달려 있으면 예. 여기 나무당 한 7kg 이상은 딸 것 같은데 예, 7, 8kg 정도 따서 상품가는 좀 한 적겠지만 6kg 정도로 상품으로 출하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작년 올해 걸 얘기할게요. 올해 지금 화면에 보이니까 몇 킬로 정도 이렇게 딸 걸로 예측하고 계세요? 대략 한 2.5톤에서 3톤 정도 수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톤 정도는 예. 상품성 있는 걸로. 이제 예. 수확량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품이 있는 거. 상품성이 얼마나 좋으냐, 과가 얼마나 크냐 이렇게 하는 건데. 예. 올해는 거의 큰 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훨씬 더 작년보다 조금 재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가격이 받쳐주면 더 좋겠고요. 예. 지금 제 손하고 예. 과 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뭐 작은 크기도 아니고 그렇게 큰 크기도 아닌데 예. 더 클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더 그러고 놔둬봐야죠. 보면은 네. 크기가 조금 중간 크기로 쭉 크고 그래서 예. 대과가 비싸서 좋긴 좋은데 예. 알다시피 대과는 워낙 단가가 비싸고 그래서 예. 소비자들이 그렇게 선호를 안 합니다. 이게 중간과 정도가 아니 그 팔 때 저기 뭐냐면 이렇게 도매로 뭐 이렇게 대량으로 할 때는 할 수 없이 선별하고 소매로 팔 때는 보통 이제 보통 과에다가 대과 한두 개 섞어주면 좋아하지요 뭐 보통 과 가격에.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래 또? 예, 올해 해보니까 네. 저는 대중수로 해서 대중수란 말을 안 붙이고 뭐 어때 상중하 그러죠. 소가는 몇 과에서 몇 과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단골분들이라고 해서 소가를 주문했는데 대과를 넣어주면 차원에서 대과를 몇 개를 이렇게 넣어주면 왜 이렇게 작은 거 줬어요 그래? 예, 그렇죠. 그래서 덤으로 줘도 문제네. 그렇게 하려면 꼭 글씨에다 사장님 우리 고객 VIP 그래서 특별히 몇 개 큰 것도 이렇게 큰 것도 있어요라고 해서 넣어드렸어요라고 한다든가 뭐 어떻게든 하는 게 좋고. 그런 애로사항도 있군요. 예, 특히 저는 이제 보온대추하고 이 사과대추를 동시에 재배하는데 보온대추 고객들한테 사과대추 큰 거 먹어보라고 이렇게 넣어드리면 왜 이렇게 보온대추 작은 거 보냈냐라고 해서 오히려 현실적인 얘기를 들을서 좋았습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꼭 제 선행이 드러나게끔 이렇게 메모를 해서 그것도 좋은 주문 전화 왔을 때 우리 사장님은 우리 단골 VIP예요. 그러니까 제가 서비스로 사과대추 큰 거 몇 개 넣어드릴게요 라고 해서 생색을 내는 게 좋아요. 뭐 어쨌든 그런 노하우는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멀칭을 안 했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아까 초반에 뭐 SS기도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늘어져서 못 하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SS기로 방제도 하고 다 하셨던 그렇죠. 아마 7,000평 이상 되다 보니까 아마 인력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이제 일단은 그 넓은 평수를 멀칭을 하려면 멀칭 그걸 살려면 그 비용이 차각막을 살려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관리도 그렇고. 그럼 여기 풀은 그런 멀칭을 한다는 거는 밑에 나오는 풀 같은 거를 제거한다는 수분 조절을 나름대로 이제 한다라고 하는 건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혹시 멀칭을 해보셨어요? 했는데 한 5, 6년 지나니까 찢어지고 그래서 그거 걷어내서 갖다 버리는 것도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멀칭을 하면은 그런 장점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흙이 죽는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자연적으로 냈고 풀 깎고 뭐 이렇게 하기 힘들지만 이런 상태로 해서 습할 때는 이렇게 며칠 전에 비가 왔지만 지금 이렇게 내부두니까 뽀송뽀송해지고 이렇게 해서 토양이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거고 그다음에 농사가 귀농하시는 분들이 자꾸 쉬운 방법만 찾는데 그러면 농사 못 집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정열을 쏟아서 최선을 다해서 나보다는 나무를 생각해서
나무 입장에서 농사를 져야 된다. 예, 그럼 외대 재배하면 안 되는 대표님이시군요. 예. 아, 멀칭을 하면 조금 더 편하대. 그 다음에는 이제 더 편한 걸 찾고, 더 편한 걸 찾고, 그러다 보면은 가원이 오히려 예상보다 좀 정석으로 하는 농가하고는 이게 몇 년 후면은 차이가 나는데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예, 그러겠어요. 그렇게 하면 멀칭해서 뭐 뿌리가 잔뿌리 형성이 잘 안 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예, 조금 더 이동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일손이 충분하느냐, 예. 뭐 그런 거에 의해서 아니면 수분이 많은 밭에는 절대로 그렇게 멀칭을 하면 안 되겠죠. 예. 대표님께서 지금 뭐 해주실 얘기는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잘라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올 차차로 이제 수확을 하고서부터 첫 방송이라 이게 좀 길게 있는데 5분 넘어가지 않게끔 짧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이런 거를 해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거를 제가 제 하는 방법을 이제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수확이 다 끝나고 그렇죠. 그때부터 관리 들어가는 시리즈로 한번 그러면 촬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한 달 있으면 수확이고 그러고 지금은 이제 농약이라든가 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드릴 말씀은 없고 오늘은 첫 방송이니까 제가 누구다. 그래 내가 얼마 정도 줬는데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니까 그 초보 농가라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볼까 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렇게 시리즈를 하게 되면 알고 계신 노하우 50%만 좀 꺼내주세요. 그 이상은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그 초반에 너무 고생을 했고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주변에 그 농사를 잘 지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잘 안 알려 주시더라고요. 대부분 그럴 수 있어요. 경쟁자로 의식해서 멀리까지도 가서 배워오고 막 그랬는데 이 다른 농산물은 다 풍년이 들면은 가격이 폭락하고 이런 거가 있는데 이 대추 종류는 가격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형성돼서 주변 분들이 농사를 잘 져도 그 큰 다른 품목에 대비 잘 해서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노하우는 99%. 그럼 많이 알려주겠다 라는 그런 아유 감사합니다. 들어보지 않았던 농법이라든가 이런 거가 몇 개 있는데 그런 것도 도움이 된다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후에 그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저는 요즘 어렵게 이렇게 습득한 노하우 같은 것을 대부분 꺼내 주신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은 이제 수학도 이제 한 2, 3주면은 좀씩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이제 지금 이 시기에 뭐 해야 될 게 있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우스 이제 재배 농가에 해당되는 건데요. 사과대 하우스 재배. 지금 가을빛을 많이 받아서 이 과를 많이 키우겠다라고 해서 그 하우스를 활짝 열어 놓으십니다. 그러면은 빛이 많이 들어와서 과는 조금 클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 시기에 하우스를 열어 놓으면 단점이 뭐냐면 갈라져요? 이 과가 직사광선을 받아서 표피가 두꺼워져서 식감이 떨어지고 저 높이 있는 거는 열과가 심하게 일어납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해보니까 이 시기에 오히려 하우스를 조금만 열어놓는 게 과가 더 잘 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기를 한번 보시면 하우스를 지금서부터 딸 시기 거의 딸 시기는 닫아놓고요. 앞으로 한 달 정도 있으면 수확을 하는데 앞으로 15일이나 이렇게는 천장 이 이상은 열어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기만 통하고 너무 이제 덥지 낮에 않게 뜨거울 때 과열될 때 그걸로 열이 빠져나갈 정도로 그 정도만 해놓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노하우겠네. 처음 들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저도 하면은 오히려 과피가 얇아서 식감이 좋고 오히려 열과도 덜 나고
과도 오히려 약간 더 커지는 느낌이 듭니다. 네, 일단은 보온이 조금 더 되고 예, 그리고 햇볕량은 좀 그렇죠. 적어지고 그렇다고 바람 안 통하는 건 아니고 예, 그렇죠. 그래서 식감을 좋게 저는, 한다. 이 방법을 쓰고 있는데 예. 일부 농가들이 열과가 심하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가르쳐 줬더니 네. 이대로 하고서 효과가 좀 더 좋다 해서 하는 편인데 그럼 검증된 그건 방법이네. 주관적인 거라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대표님은 그렇게 해서 열과가 안 생기고 뭐 식감도 괜찮고 작년에 이 밭을 이제 사람들하고 따는데 네. 그 대부분의 농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나는 하루 종일 일하면서 열과 10개를 못 봤어 정도로 어쨌든 열과가 안 생겼습니다. 하우스의 장점이네. 예. 여름에 그 일조량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열과가 조금 많은 해가 될 겁니다. 좀 있을 수 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각 농가에서 나름대로 그 노하우를 많이 해서 하고 이 시기에 그 열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칼슘제 같은 거를 많이 뿌리는데 예. 그렇게 효과가 없을 수도 없는 있다. 예, 없는 것 같고. 그건 경험치인가요? 예, 그럼 예. 이제 수확 시기가 예. 다가오는데 칼슘은 이 과에 이렇게 크는데 방해를 붙어서 붙죠. 예. 묻으면 오래 가서 수확할 때 그 농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에 그렇게 해롭지 해도 느낌상 꼭 농약처럼 보이니. 우리 고객 단골분들이 이거 농약 아닌가라고 해서 전화가 와서 그거 해명하고 그러는데 조금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고. 저는 어느 시기가 되면 칼슘제 같은 거는 전혀 따로 주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재배하는 입장에서 여기는 아직도 제 강사님 건강 먹거리 그 구독자분들께서는 재배하거나 재배하고 싶은 분이 많이 계셔서 그분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했던 그 열매순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열매순이 제법 많이 달린 편인데 이게 지금 몇 차에서 수정된 것까지 보여요? 지금 여기가. 그 사과대추를 꼭 3차에 단다라고는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거는 전부 다 1차부터 3차까지. 예. 1차에 3차까지 있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쭉 보면은 1차에 들렸다고 해서 다 낙과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 다 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 노하우는 제가 학원을 오래 해서 그런데 학생들에게 제가 가르치는 선생님이 욕심이 많아서 오늘 너희한테 지식을 많이 전달해 줄게. 내가 갖고 있는 100개, 200개를 다 가르쳐 줄게. 그러면 안 들어가죠? 한두 개 알려주는 것보다 효과가 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머리가 좋아서 1년 동안 그걸 기억하지는 못하거든요. 아니, 제가 이렇게 뭘 질문하려고 했냐면 보통 재배하신 분들이 1차에서는 잘 떨어지고 그리고 맛도 식감도 좋지 않다는 평이 있어서 이렇게 1차부터 3차까지 쭉 달았을 때 식감이나 이런 맛이나 이걸 여쭤보려고 한 게 핵심입니다. 저는 그렇게 어때요? 큰 차이점을 못 느낍니다. 이게 지금 그 국제인데요. 국제 1, 2, 3, 5 이제 혼용되어 있는데 글쎄요. 1차에 달린 거가 약간 그런 떨어지는 경우 좀 있을 수 있는데 많이 달려 있으니까 맛 입장에서 그렇게 소비자분들이 따다 보면 1, 2, 3차 섞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데 뭐 맛 때문에 이렇게 항의 전화는 없더라고요. 저건 어떻게 그러면 거꾸로가 아니라 다른 각도의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그 외대 재배는 저는 하고 있어요. 외대 재배만 해요. 그렇다고 외대 재배를 권하는 건 아닌데 그에 나온 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요런 순이 없이 새로 나온 순, 아까 가지순, 성장순에서 나온 순에 또 가지가 나와서 거기서 잎자루가 나와서 달린 것이 더 맛있다 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근데 이제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맛만 하나 보고. 맛 쪽에서 보면은 그 1차에서 2차에서 매달려 있는 거는 오랫동안 나무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
푸석할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노하우로 발휘하면은 알이 오히려 꽉 차서 그럴 수도 있다. 무게도 많이 나가고 그런데 3차는 이게 밀도가 좀 50일, 60일 달려서 수확하는 거기 때문에 얘보다 30일 이상 차이 나거든요. 식감은 혹시 좋을지 몰라도 무게나 뭐 밀도, 충실도에는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농가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대추가 꽃은 엄청 많이 피는데 꽃이 약하기 때문에 기후에 아주 민감해서 3차 나는 3차에만 달 거야 라고 하면 잘못하면 낭패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대추는 기회가 왔을 때 1차부터 무조건 많이 달아서 예. 그 대추를 유지시키는 것. 50%라도 달고 가면서 2차에도 또 달고 3차에도 단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 말도 제가 동의합니다. 예. 기후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3차에만 단다, 1차에만 단다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으면 연내 안에 한 번씩은 꼭 낭패를 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한쪽에 올인하지 말고 분산시켜라. 그래서 그러면 1차에 많이 다른데 다 떨어지던데요. 제가 나름대로 계속 달게 하는 노하우를 나중에 내년에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조금씩 그러니까 가르쳐주면은 해보십시오. 밭마다 다 특징이 있고 그 해마다 그 기온이나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조금 그냥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라고 한번 나름대로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이제 한 2분 내로 끝낼 거예요. 지금 여기 그 황금농원 농원에서 하고 싶은 말, 예를 들어서 뭐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한 1분 내로 짧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런 것처럼 아니 저기 그 대추에 대해서 왜냐면 이제 기술이나 이런 거 빼고 지금은 독자가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대표님이 하시고 싶은 말, 예를 들어서 나 팔로워가 많은데 대추가 부족하다. 혹시 뭐 이렇게 그렇게 뭐 하지는 않는데 그런 거 있으면 요청사항도 해주시면 되는데 제 거 팔고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혹시 주변 농가분들이 여유 있으시면 남으면 여유 있을 특히 때 사과대추는 이게 말리면 또 건간을 만들면 그 무게 손실도 크고 또 일반 대추에 비해서 그 유통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애유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남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간혹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독자분께서 황금농원 연락처 좀 가르쳐 달라 하면 제가 거기다 개별적으로 알려드릴까요? 아니면 댓글로 그냥 볼 수 있게 알려드릴까요? 뭐 댓글이건 그건 상관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런저런 같이 그 정보도 공유하고 알겠습니다. 우리는 같이 농사짓는 그 뭐라고 하나 동지? 어쨌든 그렇게 해주셔서 농사를 짓거나 지으려고 하신 분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 농사를 대추나무를 심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든가 그러면 제가 전반적으로 컨설팅을 해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천천히, 왜냐면 제가 이 영상을 40분 안 넘게 편집하려고 촬영하려고 지금 시간에 쫓깁니다. 그래서 지금 38분 넘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마무리 지려고 제가 1분 내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황금농원에서 대표님과 나눴는데요. 이번 차 말고 추후에 더 좋은 내용으로 계속 시리즈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꼭 갖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출연해 주시고 지금 못다한 건 다음 기회에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사식 건강 먹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